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멘토 번역전입니다. 오늘 이 동양 EMP라는 기업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동양 EMP 같은 경우 이 SMPS 사업을 진행 중에 있죠. 그리고 이 SMPS를 바탕으로 이 전기차 충전소 사업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사실 이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모멘텀을 바라보려면은 이 트럼프와 이 바이든 어느 누가 될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미국 대선이 상당히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근데 저번 주 금요일 날 이 트럼프와 바이든이 토론을 벌였었는데 그때 당시 이 바이든 쪽에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이 바이든이 후보 교체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다시금 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 같은 경우 사실상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을 상당히 이 싫어하는 입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은 이러한 주제를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정보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혹시나 이 동양 EMP 이것만은 정말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양 EMP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동양 EMP 같은 경우 이 SMPS 이 제조 판매하는 업체이죠. 이 SMPS 같은 경우는 뭐 충전기, 파워 서플라이, 아답터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 각종 전자 제품의 전원을 공급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양 EMP가 신규 사업으로 이 전력 변환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 전기차 충전기 등 시장 진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출 비중을 좀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이 SMPS가 매출 비중 10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SMPS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일단 이 SMPS의 작동 원리부터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SMPS는 이 교류 전기를 이 직류, 교류의 전압을 최적화시켜주는 제품인데요. SMPS는 이 전자 제품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렇다면 이 교류와 이 직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점이 있어요. 일단 DC, 이 직류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이 직진 흘러 들어오는 전류인데 시간이 흘러도 극성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류이죠. 그래서 전자의 방향이 일정해서 이 저장이 용이하고 휴대가 편리해서 건전지나 대부분의 전자 제품은 모두 직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직류 같은 경우 변압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AC, 교류는 시간에 따라서 크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류이고, 이때 1초 사이에 이 전류의 극성이 변하는 횟수를 우리가 흔히 부르는 주파수, 헤르츠죠. 보통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220V 콘센트는 모두 교류에 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류는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류라서 약간의 떨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전자제품 같은 경우 약간의 떨림으로도 손상이 날 수가 있어서 이 콘센트에서 받은 교류를 직류로 바꿔서 사용을 하게 되죠. 이때 사용되는 것이 이 SMP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류 같은 경우 장점이 있는데, 이 장거리 전력 전송에 적합해서 이 저전력, 저속 전동기에 사용이 되고 있죠. 앞서 동양 EMP가 이 전기 자동차 충전기를 신규 사업으로 한다라고 했었는데, 이 전기차의 경우에는 교류, 직류 모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 같은 경우 직류, 이 모터로 전기를 공급할 때는 교류를 사용해서 주 사업인 이 SMPS와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신규 사업으로 좀 추가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신규 사업으로 이 전기차 충전소를 추가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23년 작년 한 해 동안 이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에 대한 기업들이 상당한 관심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는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이유가 있느냐라고 해본다면 유럽, 북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전 세계적으로 2035년 이후부터는 내연기관, 즉 석유로 가는 자동차가
판매가 금지된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 에너지인 전기, 수소차에 상당히 관심이 쏠렸었는데, 근데 사실 수소차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연료 효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으로 상용화를 위해서는 아직 연구와 개발이 한창이죠. 그래서 안전성 문제도 살짝 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전기차의 경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미 이 테슬라나 이 비아드라는 기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상용화가 진행이 된 상태이죠. 그래서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몰렸었는데, 실제로 이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30년에 들어서는 6,130만 대로 늘어날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 데 반해서 이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는 아직까지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이 한국은 이 전기차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 성장세마저 꺾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말을 좀 반대로 해석을 하자면, 이 전기차 인프라를 만약에 해결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다시금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현 정부에서는 신축 아파트는 물론 이 기존 아파트에도 이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시켰는데, 이 법이 2020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실제로 표를 보시면은 2021년 대비 2022년에 완속 충전기 보급 평황이 상당히 늘어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인프라는 이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비해서 아직 부족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면 이 급속 충전기는 아직 수요가 있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법적으로는 완속 충전기는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니까 이 신규 사업으로 충전기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실질적으로 매출적으로 기대해 볼 만한 성적을 받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만약에 이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상황이 상당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한번 어떤 이슈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저번 주 금요일 날 이 바이든과 트럼프가 이 TV에서 그 토론을 벌였었는데, 이 바이든이 기사를 보시면 활력이 없고 말을 더듬었다, 이 고령하고 인지력 논란이 재점화가 됐다라는 기사예요. 실제로 이 토론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바이든 같은 경우 후보 교체론까지 나왔을 정도로 지금 인기가 상당히 시들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경우에는 4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노련해지면서 다시금 재집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그렇다면 일단 바이든과 이 트럼프에 대한 이 공약,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공약 한 번씩 좀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이 바이든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이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 즉 그린 뉴딜을 표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이 부분이 해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바이든의 공약은 2030년 말까지 이 50만 개 이상의 신규 공공 충전소를 개설을 하겠다. 그리고 연방 정부 차량 300만 대를 전기차로, 스쿨버스 50만 대, 친환경차 산업에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운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바이든 같은 경우 이 전기차, 이 친환경 에너지에 상당히 밀어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이든이 다시 한번 당선이 됐을 때 이 전기차 모멘텀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번 토론으로 인해서 거의 무너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트럼프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인 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트럼프의 공약을 보자라고 한다면 이 바이든이 통과를 시킨 이 IRA를 폐기시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내연기관 자동차 활성화도 주장을 하고 있죠. 사실상 이 내연기관 자동차 활성화가 된다고 한다면 이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 확실히 약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트럼프가 다시금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악재라고 해야 될까요? 점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 보면서 이렇게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 텐데요. 이 동양 EMP의 지금 차트를 보자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흐름이 120일 이평선을 이탈을 해준 모습으로 보이고 있죠.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우리가 어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느냐라고 해본다면 이 부분까지는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딱 선을 그어 보니까 오늘 아래 꼬리가 달린 이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라고 한다면 이 과거에도 이 부분에서 좀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이 지지해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좀 더 차트를 좀 넓게 보자라고 한다면 이 작년 2021년도에 이 쌍봉이 한번 나와주고 계속 하락을 했다가 2023년도에 다시금 52주 신고가를 한번 찍고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만약에 이 지지라인이 이탈한다고 한다면 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항대 부근이 사실상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과거에도 이 부분에서 결국에는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하락한 점이 있었고, 최근에도 이 부분을 결국엔 돌파를 해주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상승 시 이 부분을 결국에는 강한 거래 대금을 통해서 돌파를 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시금 이러한 횡보 장세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이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동양 EMP 이것만큼은 좀 알고 싶다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